마음껏 말씀하십시오. I am 크리스찬 전한길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불교든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좋고, 종교의 자유가 없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없는 중국과 전체주의 공산주의 북한 공산 정권은 싫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너무 늦게 나타나서 죄송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고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우리 2030 세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어느 것이 옳은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공의로운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먼저 깨닫고 진작부터 집회에 참석해서 목이 터져라, 탄핵을 반대한다, 탄핵을 반대한다 외쳤던 깨어있는 우리 모든 시민 여러분께 늦게 합류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먼저 나와서 싸워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처럼 비록 집회에 직접 참석은 못하지만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서 탄핵 반대를 응원하는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이 박수를 보내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모두가 아시고 더욱 소리 높여 탄핵 반대를 외쳐주십시오. 이 추운 겨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망신주기식 무리한 체포와 구속에 맞서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에 맞서고, 왜곡 보도하는 거대한 언론 권력에 맞서서 침몰하려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내고자 탄핵 반대를 외치고 용감하게 싸워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국민들도 진실을 알게 되었고, 비상계엄 직후에 10%밖에 되지 않던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마의 벽이라 했던 40%를 넘었고, 오늘이 지나면 50%를 넘게 될 것이고, 조만간 60%를 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100% 직무 복귀하실 겁니다. 헌법재판소 이미선 재판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여당과 야당을 떠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직무 복귀를 바라는 국민이 많아진다면 기꺼이 탄핵 기각 심판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30 세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주권은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
우리 헌법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 그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땅의 주인인 우리 국민이 제일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탄핵 반대 집회 역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부당한 권력과 부당한 공격과 절차적 정의를 상실한 권력에 맞서고 왜곡 편파 보도 언론에 맞서서 떳떳하게 우리 주권을 되찾고 대통령을 직무 복귀시켜서 보다 더 강력한 대한민국, 보다 더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지난 26년 동안 수능 강의와 공문 강의를 통해서 2030 세대들을 가르치면서 살아온 한국사 강사입니다. 한국사 강의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5년간의 일제 식민 지배를 겪었고 연이어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으로 무려 300만 명 이상이 희생되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석유 한 방울 하나 나지 않고 지하 자원 하나 나지 않는 이 나라에서 놀랍게도 현재 세계 198개국 중에서 경제력 12위, 군사력 5위, 제조업 강국 5위, 국력은 우리를 오랫동안 식민 지배를 했던 일본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출액은 6,8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이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도 무려 국제 무역 수지 5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국민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이렇게 세계 최빈국에서 국력 6위에 오를 수 있던 것은 바로 당신께서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리고 오직 국가와 가정과 자식 세대들 먹고 살게 하려고 불철주야 희생하고 헌신하신 우리 부모 세대의 땀과 노력 덕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늙어서 주름은 깊어지고 기력은 약해졌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역시 일평생 동안 가난 속에서 농사 짓고 오직 자식 위해서 고생만 하시다가 저희 아버지께서는 후가 한번 하지 못해 보시고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고 시골에는 저희 어머니 홀로 계십니다. 우리 2030 세대 여러분, 그리고 저와 같은 4050 세대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식들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만큼 먹고 살게 만들어주신 우리 부모 세대분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박수를 한번 크게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살아계신다면 목숨을 다해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한 손에는 태극기 들고 한 손에는 성조기 들고 오직 대한민국과 든든한 한미동맹을 위해서 애써주셨던 우리 어르신분들께 사실은 저도 좀 삐딱하게 봐왔던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어르신들의 행동이 실천이 옳았습니다. 우리 실천해 주시고 오직 애국의 마음으로 직접 현장에 나와 주시고 목소리 내주신 어르신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으니 이제 오늘 또 지금은 다행히도 둘러보시면은 이제는 2030 세대분들이 더 많습니다. 어르신들 보시기에는 아직 어리고 뭐 잘 모를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 2030 세대 이 자리에 나오는 거 보면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잘해낼 겁니다.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이제 21세기 첨단 디지털 시대에 좌파 우파를 넘고 진보 보수를 넘어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상식이 존중되는 멋진 대한민국을 우리 2030 세대들이 만들어갈 것이라 믿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미래를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인이 될 2030 세대들의 용기와 격려를 위해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계기로 국민들이 깨어나고 정치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모든 곳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어 이제 앞으로는 좌우의 갈등을 넘고 지역 갈등을 넘고 세대 간 갈등을 넘고 남녀 간의 갈등을 넘고 노사 간의 갈등을 넘어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고 한반도 한민족 모두가 하나 되어 서로 통합하고 서로 존중하고 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한 21세기 선진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45년 광복 이후 이렇게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전 세계 국력 6위의 선진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까지는 훌륭한 지도자와 동시에 독재에 맞서서 싸웠던 민주화를 이루어낸 많은 민주화에 기여하신 분들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모두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면 우파라고 하고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하면 좌파로 편가르게 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사잡아서 공격했는데 이제 우리 2030 세대들은 이런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편협된 역사관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 위한 개헌과 3.15 부정선거 등의
과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복과 6.25 전쟁의 그 혼란 속에서 농지개혁을 통해서 소작농들에게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고, 북한 공산당을 막아내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 약속을 받은 덕분에 튼튼한 안보의 토대를 위해서 우리는 지난 70여 년간 전쟁 없는 나라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공과를 균형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유신 독재의 과오도 있었지만 경제 성장의 1등 공신인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평생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우리는 그분들께도 역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었지만 지지자들로부터 욕먹어가면서도 한미 FTA를 체결해냈고 미국의 요청을 받고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을 실행하면서 확고한 한미 동맹을 다지게 했던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평가도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야 밝힙니다만 저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노사모 출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며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동서통합, 국민통합이었습니다. 이런 노무현 정신을 또 이어받아서 이제는 남북평화 통일을 통해 남북통합까지 이루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화합에도 우리가 모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에 한 발 떨어져 있던 전한길이 왜 이렇게 직접 집회에 나오게 된지 아십니까?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저는 비상계엄은 미친 짓이다.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무슨 비상계엄이냐고 비판하는 영상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 50여일을 지나면서 몰랐던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이유와 전후 과정을 통해서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함께 무려 29차례의 탄핵으로 결국 대통령도 탄핵되고 국무총리도 탄핵되고 범죄자를 수사하겠다는 중앙지검장과 검찰도 탄핵시켰고 부정을 감시하는 감사원장도 탄핵. 결국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도 없고 치안과 안전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없습니다. 이런 시국에 대행의 대행마저도 말 안 들으면 또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의 이유 중 하나, 야당의 일방적인 2025년 예산안 삭감, 들여다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통령 특활비 82억 원, 이 예산을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조폭과 범죄자 잡는 검찰의 경비 587억 원도 망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약 사범 잡고 치안 활동하라는 경찰의 경비 31억 원도 전액 삭감해서 빵원 만들었습니다. 옆에 우리 지켜주시는 경찰분들 보고 계십니까?
청년 일자리 지원과 육성 예산 15억 원마저도 삭감하고, 더 충격적인 것은 요즘 병장 급여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직업군인 사기가 너무 바닥인데, 그래서 편성한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 예산 141억 원도 삭감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야당은 예산 삭감한 이유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 이렇게 대통령 경비 82억 원 전액을 삭감해서 빵원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은, 가정으로 치면 돈 하나도 안 주고 집안 살림 살아라, 그것도 살기 싫으면 그냥 집 나가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대통령도 우리 국민이 뽑은 대표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이들이 과연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알아버린 것이고, 이런 속에서 진행된 탄핵 정국 속에서 편파보도, 왜곡보도의 극단을 보면서 기존 언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듣도 보도 못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라고 하는 사법부 내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을 일삼는 판사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이상한 영장 발부와 판결을 보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하나도 없고, 일반 서민보다 더 잔인하게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보여주기식 체포와 구속, 그렇게 법이 이상하게 집행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부터 국제적인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행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본질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정한 법 집행보다는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와중에 다들 아시다시피 용산 대통령 관저 체포가 진행될 때 관저 밖에는 양쪽 시민들이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었고, 관저 입구에는 공수처 지시를 받은 경찰과 경호처 함께武력 충돌 직전까지 대치하던 때 절대로 우리 국민을 다치게 할 수는 없다. 경찰도 경호처도 모두 우리 소중한 우리 국민인데 차라리 내가 잡혀가겠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본인 스스로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진정으로 누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누가 더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누가 더 스스로도 희생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 역시 사랑으로, 대통령에 대한 사랑으로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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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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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갇혀 계신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목소리 들리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